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은 기업 성장의 필수 동력입니다. 창의와 혁신의 기초 토양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건강한가, 젊은가, 늙었는가, 동맥경화나 암이나의 진단은 그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의사결정권자를 대하는 조직원의 태도와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사항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 업무 수행에서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일, 보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일이 잦아지고 결제나 보고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쓸데없는 보고나 회의가 잦아지고 이런 거 보고하면 무능하다 소리 듣지 않을까 등의 걱정이 많아지고 지시 일변도에 일방적인 회의가 되고 상사가 한동안 찾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휴가나 연차 한번 쓰는데도 상사 눈치가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은 분명 위에 열기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박 팀장의 하루라는 제목의 예시입니다.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비슷비슷한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 팀장의 어느 하루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아침 8시 40분에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왠지 고민하는 표정으로 만나는 직원들과 간단히 몽례를 나누고 자신의 자리로 간다. 사무실 책상에는 어제 채 끝나지 못하고 퇴근하면서 노란 포스트잇에 메모를 해서 컴퓨터 화면에 붙여놓은 할 일들이 먼저 반긴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신문을 뒤적이고 오늘 할 일을 대강 머릿속에 그리고 나면 회의 시간이다. 회의실로 막 가려는 참에 상사인 김상무가 콜을 한다. 어제 산업자원부에 갔더니 어떻게 되었냐는 문이다. 잽싸게 11층 튀어 올라가서 20여 분 동안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니 팀 회의 시간에 한참 늦었다. 회의실에는 팀원들이 이미 모여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박 팀장이 들어서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꾸었다. 김상무가 불러서 늦었다고 간단히 해명한 다음 지난 회의에서 설정한 어젠다 리스트를 뒤적이며 의견을 묻고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박 대리가 결근이다. 부친이 돌아가셨단다. 8명 팀원들과 1시간 30분 회의하고 나니 벌써 11시다. 자리에 돌아왔더니 전화가 여러 통 왔었단다. 인사팀장의 전화가 제일 짜증스럽다. 우리가 지난달에 부탁한 추가 인력 요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바로 연결해서 한바탕 했다. 옆에 있던 팀원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점심시간이다. 미쓰리에게 김밥 한 줄 사달라고 해서 컵라면과 한 끼 먹었다. 1년이면 반 정도는 이렇게 점심을 때운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책상에 쌓이는 결제 서류들을 열심히 검토했다. 아직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인데도 박 팀장은 서류를 읽다가 관련 팀원을 찾고 났다. 오늘은 정 대리가 점심을 먹다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가 끝날 무렵 집에서 전화가 왔다. 애가 학교에 갔다 학원에 안 갔다는 것이다. 어디로 온가 셋 모양이다. 16살 사춘기 아들놈이 또 속을 새긴다. 한숨을 한 번 쉬었다. 2시쯤 되어 입사 3년차 김정혜 사원이 면담 신청을 해왔다. 약속을 미룰까 하다가 왠지 급한 일일 것 같아 마주 앉았다.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으니 다른 팀으로 보내달라고 울먹인다. 속에서 열불이 솟구쳐오른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없어 날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너는 생각도 없나? 1시간 내내 화풀이를 했다. 면담은 김상무 전화 때문에 중단되었다. 중국 풍력발전소 타당성 검토 결과를 왜 안 가져오느냐고 한마디 먹었다.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다. 급히 조 대리와 문 과장을 불렀다. 타당성 검토 결과가 왜 안 나오냐고 열받은 소리로 다그쳤다. 내일 아침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냈다. 이번엔 경영기획실에서 연락이 왔다. 2주 후인 다음날 초 전사전략회의에서 신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의 계획을 발표한다. 지난번에 이미 2번을 더 미뤘으니 더 이상은 염치가 없어서 하겠노라고 했다. 그런데 걱정이 태산이다. 뭐 내세울 게 없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아들놈도 혼내고 준비도 하고 내일부터 야간 시작해야겠다. 4시에는 팀장 회의가 있다. 사업 관련 팀의 팀장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데 별로 영양가도 없는데 본부장 오전무가 모이라니 할 수 없이 끌려가도 참석했다. 김상무도 와 있었다. 김상무가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별로 곱지 않다.
얼른 옆자리로 와서 아랫사람들이 일처리가 더뎌서 답답해 죽겠다고 하소연점했다. 김상무는 별로 귀를 기울인 것 같지도 않다. 회의는 2시간 계속되었다. 벌써 6시다. 끝나고 대학 선배인 해외사업팀장과 몇 마디 나누가 또 30분이 지나갔다. 박 대리 붙인 상가에 갈까 하다가 별로 영양가 없을 것 같아서 부조금만 보냈다. 다시 책상에 앉아 인터넷 좀 보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 벌써 9시가 되었다. 사무실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들 초상집에 간 모양이다. 사무실을 나올까 하다가 다시 생각하니 내일 아침 김상무에게 중국 풍력발전소와 관련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조대리와 문과장도 보이지 않는다. 초조하고 답답해서 전화를 찍었더니 문상 끝나면 바로 올 거라 밤새할 거란다. 확실히 하라고 재산 강조를 한 뒤 퇴근하려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 2 사람 오는 거 보고 가야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의자에 쓰러지듯 눌러 앉았다. 조대리와 문과장이 11시가 넘어서 도착했다. 결국 밤을 꼬박 새웠다. 이 사례가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거의 일상으로 일어나는 광경일 것입니다. 아마 제 아들 녀석들도 이 사례에 무슨 대리나 팀원처럼 이러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조직이 유연하고 활력이 넘치며 창의와 혁신적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믿고 과감히 위임하는 조직 풍토와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이 일은 내가 주인이며 내가 주도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처음엔 좀 버벅대더라도 끝내는 해내고 맙니다. 그 직원은 그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성장하며 이러한 성장은 또 다른 성취를 만듭니다. 쓸데없는 회의를 줄이십시오. 회의자를 만들다 시간 나가고 막상 회의해 보면 알맹이도 결론도 없는 시간 낭비이기 십상입니다. 회의 많은 회사 쳐놓고 잘 되는 회사 없고 보고서 많은 회사 쳐놓고 잘 되는 회사도 잘 없습니다. 디테일에 치우쳐서 그런 부분을 자꾸 힐쳐가게 되면 전 조직이 그놈의 디테일에 빠져 움직이지 못합니다. 위임이 잘 안 되는 조직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도 전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 전제는 바로 모든 조직원이 올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의 예지와 성의 정심, 본말과 종시와 선후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믿음도 그리고 위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이요, 시요, 선이며 능력과 지식은 말이요, 종이요, 후인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개방적이고 직원을 믿고 그렇게 과감하게 위임하는 조직 문화를 가짐으로써 보다 혁신적이고 그리고 발전되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